공사능력 건축제도 기능사 필기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건축법의 목적과 그리고 건축법 용어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류를 대강 보았고요. 건축법 용어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쉽게 말해서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건물을 올리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하죠. 그래서 측량, 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그냥 법률에 의해서 쉽게 말해 측량법에 의해 여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합니다. 필지라는 것은 토지, 대지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물건을 셀 때 한 개, 사람을 셀 때는 명, 이렇게 하듯이 필지는 토지의 단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그림과 같이 여러분 나중에 동사무소에 가서 땅 뭐 이런 거 해달라고 하면은 나올 텐데 여기 번호들이 적혀 있죠. 1번, 2번. 이 한 구역들이 한 필지, 1필지, 2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번호들이 매겨져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하나와 두 개의 필지가 둘 다 내 거야. 둘 다 내 건데 얘네를 하나로 합쳐서 여기에다가 큰 카페를 만들고 싶어. 원래는 이렇게 얘 하나 1필지, 2필지 이렇게 따로 있는 것을 하나로 이렇게 합병해서 한 개의 토지, 1필지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토지의 단위가 필지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에 필지를 합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하나, 두 개 나눠져 있는 것을 하나로 합해서 여기에 더 큰 규모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는 거. 또는 반대로 한 필지의 한 필지의 대지가 엄청 넓어. 예를 들어서 여기처럼 한 필지에 규모가 엄청 커요. 그럼 여기에 건물을 여러 개 지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지는 땅이고요. 그 땅이 있으면 그 위에 뭘 올릴 수 있어요? 건축물을 올릴 수가 있는데요. 건축물이 되는 조건은 땅에 붙어서 정착해야 하고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지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벽이나 기둥이 없어도 되긴 해. 꼭 이 세 개가 다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근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위에를 가려줄 지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거. 또는 거기에 딸려 있는 대문이나 담장도 건축물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땅에 붙어 있어서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으로 이루어진 거. 그림으로 보시면요. 자, 이렇게 지붕은 반드시 있고요. 얘는 벽은 없죠. 하지만 뭐가 있어요? 기둥이 있죠. 얘는 기둥은 안 보이지만 벽이 있죠. 이렇게 지붕은 반드시 있고 기둥이 있어도 되고 지붕 반드시 있고 벽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땅 위에 토지에 정착되어 있죠. 그리고 또 만약에 이 집처럼 여기에 주변에 담장으로 둘러쌌어. 이렇게. 담장으로 둘러싸면 이 담장도 건축물에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조건에 지붕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지하나 높은 곳에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법으로 정하는 것들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뒤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건 주요 구조부에 들어가는 것은 크게 6가지가 있어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계단, 주계단. 이거 6가지 주요 구조부 알아두시고요. 이 외에 사이 기둥은 기둥인데 사이에 있는 기둥이나 바닥은 바닥인데 최하위에 있는 바닥, 보는 본데 작은 거, 차양, 옥외 계단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야. 구조상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필요에 의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요 구조부가 되는 건 아니고요. 주요 구조부는 이렇게 6가지입니다. 그림으로 좀 이해를 해서 살펴보시면, 자, 여기 우선 벽은 벽인데 내력 벽이래요. 반대로 벽은 벽인데 비내력 벽이라는 게 있어. 내력 벽은 힘을 받는 벽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반대로 비내력 벽은 힘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공간만 분리해 줄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힘을 버티기 위해 이런 벽을 만들어 놓고 요 사이에 그냥 이렇게 쬐끄만한 벽을 지어서 나는 여기에 침대를 놓고 여기에는 뭐 책상을 놓고 싶어. 공간을 분리하기 위해서. 그럼 이 벽은 굳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공간을 나누기 위한 벽인 거죠. 이런 것들은 비내력 벽이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내력 벽은 주요한 구조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력벽처럼 힘을 받는 벽은 굉장히 중요한 벽이기 때문에 주요 구조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보가 바닥처럼 표시되어 있지만 이렇게 가로로 놓여있는 길다란 것을 보라고 해요. 여기에도 아마 보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가 있고 그 보와 보 사이에 뭐를 놓는 거예요? 바닥을 놓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뼈대 중에 세로로 힘을 받는 기둥이 있고요. 자, 계단 중에서도 주계단이 있어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한 주요한 계단을 주계단이라고 하고요. 아까 옥외 계단, 그냥 바깥에 있는 계단들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다. 그리고 건축물이 되기 위해선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된다 했어요? 지붕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저 주요 구조부에 이렇게 6가지 있다라는 거, 이거 종류 알아두세요. 주요 구조부. 자, 그 다음 중요한 것도 지하층입니다. 지하층은 한마디로 건축물이 이 땅에서 이렇게 올렸을 때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 있다. 이 땅 밑에 있는 층을 지하층이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지표면 땅 밑으로 들어가 있는 층이죠. 자, 근데 여기서 그냥 그럼 땅 밑에 들어가 있는 것 모든 것이 지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이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 이거 외워두세요. 2분의 1 이상인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보시면요. 앞에 그림과 같이 보시면, 네, 여기 이 부분이 지표면이 되고요. 지표면으로부터 1층, 2층, 그리고 여기는 부가적인 건물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층의 평균 높이를 예를 들어서 2m로 지었어요. 2층 그러니까 한 층당 평균 높이를 2m로 지었고, 아까 얘기해서 나온 것처럼 지표면 아래로 바닥이 있는 이 부분, 2번 이 부분이 지하층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밑에 있다고 해서 다 지하층이 되는 게 아니라 기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평균 높이가 바닥에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의 2분의 1 이상일 때 해당 층의 2분의 1 이상일 때 여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높이 이게 이 네모가 1층, 2층 이 층의 최소 2분의 1은 넘어야 된다. 그럼 2m의 2분의 1이면 몇 미터예요? 1m.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1m 이상은 돼야 돼. 그럼 만약에 이게 1.5m였으면 지하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0.9m였으면 1m가 안 되기 때문에 지하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층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지표면 아래에 있다고 해서 다 지하가 아니라 해당 층 평균 높이가 층의 2분의 1 이상은 되어야 된다라는 이 기준을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건축법 용어 마지막 건축 설비는 각종 설비예요. 뭐 전기 설비, 수도 설비, 뭐 정보통신 네트워크 인터넷 설비, 가스 설비 이런 것들을 다 각종 설비를 건축 설비라고 합니다. 이건 설비 파트에서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건축법 용어에서 중요한 것은 대지에 다니는 필지라는 거. 건축물의 조건에는 지붕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주요 구조부에 6가지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하층이 되기 위한 조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다음은 건축법상 지하층에 대한 정의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은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땅 아래에 있으면 지하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층 높이의 몇 분의 1은 넘어야 된다? 2분의 1, 절반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2m면 이게 적어도 1m 이상은 돼야 된다는 이게 절반 이상.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건축법에 사용되는 용어들을 봤으니까 건축 행위를 볼게요. 건축할 때 사용되는 행위들. 자, 크게 요렇게 5가지만 있어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 있고요. 이 외에 건축 행위와 같이 나오는 건 대수선과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자, 이런 행위들은 건축법으로 규제는 하지만 법으로 정해놨어요. 이 정도까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제는 하지만 건축 행위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냥 대수선한다, 리모델링한다 라고 하지 건축행위를 한다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행위에는 요 5가지만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하나씩 보시면 신축은 새로운 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땅 위에 아무것도 없는 대지에 건축물을 그냥 만드는 걸 신축이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했다가 원래 있던 걸 부시거나 아니면 없어진 후에 다시 만드는 건 신축이 아니라 여기 나올 개축과 재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만드는 걸 신축이라 하고요. 증축은 뭘까요? 증축에서 증자는 증가시킨다라는 겁니다. 증가시킨다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증가시킬까요? 이만한 면적이었던 걸 더 넓게 만들거나 면적을 넓게 하거나 3층짜리를 뭐 5층으로 층수나 높이를 증가시키는 걸 증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개축은 개조한다라는 거예요. 개조하는데 어떤 걸 개조하냐면 건축물 전부 다 개조하거나 일부 주요 구조부 아까 얘기했죠. 내력벽, 기둥보, 지붕틀 중에 3가지 이상을 포함해서 그거를 부시고 철거한 다음에 똑같은 규모로 다시 개조해서 짓는 걸 개축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철거하고 짓는다고 해서 이 개축은 신축이랑은 다르다고 했죠. 자, 재축은 똑같아요. 개축하고 비슷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재축의 재자는 천재지변 또는 자연재해할 때 쓰나미나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 없어졌어. 재해로 멸실돼서 그전과 같은 규모로 다시 짓는 걸 재축이라고 합니다. 개축이나 재축이나 같은 규모로 다시 만드는 건데 개축은 쉽게 말해서 그냥 의지대로 다시 철거하고 다시 짓는 거예요. 근데 재축은 의지라기보다는 재해 때문에 멸실돼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짓는 걸 재축이라고 합니다. 자, 이전은 옮기는 거예요. 주요 구조부를 대신 해체하지 않고 이 같은 대지 안에서 이쪽에 있던 걸 이쪽으로 옮기는 거,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게 이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은
건축 행위에 포함이 돼요. 하지만 대수선은 중요해요. 얘는 건축법으로 규제는 하지만 행위에 해당하진 않아요. 자, 대수선이 뭐냐? 대수선은 주요 구조부를 수선하는 겁니다. 아까 주요 구조부 6가지 있었죠? 내력벽, 기둥, 주계단, 바닥, 지붕, 또 뭐 있었죠? 보, 이렇게 6가지가 있었죠. 이런 것들을 수선하는 게 대수선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수선을 보면요. 이제 건축물을 짓고 사용해도 된다고 승인을 받고 나서 대략 15년이 지났어. 그럼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뭐가 발생해요? 노후화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리모델링을 합니다. 노후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자, 그런 방법 중에 하나. 기둥이 원래 이렇게 4개밖에 없었어. 근데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 사이에 기둥을 더 만들었어요. 증설했어요. 이게 바로 대수선입니다. 기둥이 아까 주요 구조부 6개 중에 하나였죠. 자, 그래서 이처럼 대수선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수선, 바꾸고 고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 주요 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고 증설하는 것들이 대수선인데, 중요한 것은 건축법으로 규제는 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행위로 분류하지는 않는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리모델링. 조금 비슷하지만 달라요. 리모델링 안에 대수선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리모델링의 목적은 노후화를 억제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건축법상 용어의 정의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재축, 개축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 행위에는 5가지 있다고 했었죠. 신축, 증축, 재축, 개축, 이전이 있었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가 있었다 했죠? 대수선은 행위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2번,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주계단, 장막병의 구조 또는 외부 형태를 수선, 고치는 것을 말한다. 이건 맞죠? 얘도 맞고요. 3번,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대수선, 고치거나 일부 또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자, 4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짧게 보고 갔는데, 자, 아까 대수선으로 잠깐 보면, 대수선에서 고치는 게 뭐뭐 있다 했어요. 주요 구조부를 고친다고 했죠. 주요 구조부를 수선한다 해서 주요 구조부에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또 지붕, 바닥이 있었어요. 아까 내력벽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비내력벽이 있었죠. 여기서 낚이면 안 되는 게 비내력벽을 수선한다고 해서 대수선이라고 할 수 없어요. 내력벽을 고쳐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대수선에 건축물의 기둥, 보, 주계단 여기까진 맞죠? 장막벽이 아니라 무슨 벽을 고치는 게 대수선이야? 내력벽이고요. 장막벽은 뭐랑 같은 거냐면요. 비내력벽과 같은 겁니다. 대충 보고 가서 틀릴 뻔했어요. 그래서 답은 2번 대수선이에요. 대수선은 주요 구조부를 고치는 거지 이런 비내력벽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넘어와서 여기부터 이제 빠르게 볼게요.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거실도 있고 방도 있고 주방도 있고 여러 가지 공간이 있겠지만 그 중에 거실은 사람이 살고 일을 하고 작업하고 집회 오락시설로도 사용되고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을 의미합니다. 주거 공간, 침실, 거실, 또 의료시설의 병실, 숙박시설의 객실, 학교, 교실, 판매 공간 등 일정한 이용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공간을 거실이라고 해요. 대신에 비거실, 이거는 비거실이라는 얘기는
거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현관, 사람이 들어가는 문, 걸어다니는 보도, 계단, 변소, 화장실, 욕실 이런 것은 일시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거실이라고 할 수가 없죠. 거실에 분류가 되려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정도 보시고요. 자, 넘어가서. 자, 그럼 건축법이 있었어. 그럼 건축법으로 규제하는 대상에 대한 거. 당연히 가장 건축법으로 규제하는 대상 중 중요한 건 건축물이겠죠. 건축물의 정의를 아까 보았습니다. 이렇게 땅 위에 정착되어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착된 것들 중에 지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했고, 지붕과 벽으로 되어 있거나, 지붕과 벽으로 되어 있거나, 벽은 없지만 지붕과 기둥으로만 되어 있어도 된다. 대신 지붕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딸린 굴뚝 또는 대문, 담장 등도 건축물에 포함이 된다. 또 한시적, 일시적, 잠깐 만든 가설 건축물, 예를 들어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도 건축물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건축물은 아니고요. 공작물은 무엇이냐면 건축물과는 조금 다른데 굴뚝, 광고탑, 옹벽, 담장, 지하 대피호, 골프 연습장 굉장히 크죠. 이런 것들을 다 공작물이라고 해요. 건축물과는 좀 달라요. 왜? 건축물엔 지붕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이런 것들에는 지붕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그리고 건축법에서 적용되지 못하는 제외 대상, 요거 중요시하게 보세요. 자, 고속도로에서 통행료 끊는 거, 하이패스 이런 거 건축법에 적용 안 되고요.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문화재가 있다고 해서 그게 건축물처럼 보이지만 얘는 건축법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문화재 보호법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재는 건축법에 규제되는 게 아니라 건축법에서 제외되는 대상이고요. 철도의 선로부지에 있는 플랫폼 이런 거죠. 우리 지하철이나 기차 타려고 서 있는 그런 승강장들 있죠. 이런 한 번씩은 타보셨을 텐데 이런 것들은 건축법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동 가능한 간이창고.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지어도 건축물에 포함은 되지만 그걸 자꾸 이동시키면 건축법에 적용할 수가 없어요. 왜? 건축물이 되려면 정착해야 돼. 근데 이동하면 법으로 적용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건축법에 제외되는 대상 이렇게 꼭 알아두세요. 하이패스 같은 거,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플랫폼, 이동 가능한 거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건축법으로 규제하는 대상. 건축행위 아까 5가지 얘기했고요. 그리고 대수선. 얘는 건축행위는 아니지만 건축법에 의해 규제된다. 중요하다고 했고 용도 변경하는 것도 건축법으로 규제해요. 아까 설명했듯이 내가 3층짜리 건물에서 1층 원래 이렇게 2개 집이 있었는데 얘를 뚫고 뭘로 바꿨어? 카페로 바꿨어. 그럼 원래는 주거 용도에서 뭘로 바꿔야 되냐? 상가로 바꿔야 돼요. 이렇게 용도를 변경하는 것도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거 건축법 제외 대상 반드시 잘 보세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건축법이 적용되는 거 1번 통행료 징수시설 하이패스 이런 거 제외된다고 했죠. 그리고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건축법으로 적용하지 않고요. 철로 플랫폼 승강장 안 되고요. 자, 문화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이런 거는 건축물로 해당이 돼서 건축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는 건축법 제외 대상이었으니까 얘네는 아니죠.
답은 4번이고요. 5번. 자, 정의를 물어봅니다. 건축물이 천재지변, 자연재해로 없어져서 그 땅 위에 그 전과 같은 규모로 다시 축조하는 것. 다시 축조하는 거 원래 개축과 재축이 있었어. 근데 자연재해 때문에 없어져서 다시 짓는 건 네, 재축이라고 했습니다. 자, 6번. 건축법상 건축 행위에 속하지 않는 것. 건축 행위에는 5가지 있어요. 새로 짓는 거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근데 대수선은 법에 적용은 받지만 행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 건축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2단원으로 넘어가서 이제 건축 계획 중에 조형과 관련해서 계획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조형은 쉽게 얘기해서 꾸미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강의부터 조형 계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